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. 요즘 취업 시즌입니다. 취업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교들의 또는 부사관, 군 간부들의 취업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2014년에 31살이란 나이로 전역을 해서 처음에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큰 회사에서 영업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,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것들, 또 회사에서 만난 채용 담당자분들, 또 제 후배들, 제 동기들, 선배들이 인사 담당자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나눴던 채용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어떤 식으로 하면 취업 준비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취업 시즌인데 2010년도 이후로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. 진짜 힘듭니다, 취업이. 그리고 그 전에는 왜 쉬웠다고 생각하냐면,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임관을 하고 야전에 가서 만났던 그 제 선배들, 2006년, 2005년 선배들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랜드는 최후의 보루다. 이랜드 다니는 ROTC 선배가 이번 주에 나를 면접 보러 부대로 온다더라. 다 떨어지면 이랜드 갈 거다. 이런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. 그 이랜드가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. 엄청 큰 회사고 대기업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회사가 돼버렸는데, 아무튼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전역했던 선배들 보면 다 대기업에 잘 불안해하지만 잘 갔던 것 같아요. 지금처럼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또 주변에 보면 취업은 다 합니다. 다 해요.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요 정도 차이가 있지, 취업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하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다 갈 수 있으니까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, 전역한 올해에 바로 취업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왜냐하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기업도 바로 전역을 해서 이렇게 싱싱한 사람들, 바로 이제 오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원하지, 공백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을 쓰는 거를 좀 좀 선호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, 공백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돼. 뭘 했는지. 또 마침 변명이라기보다 핑계를 대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말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장교들 간부 출신들이 보험 영업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보험 영업이 나쁘다, 이렇게 싫다, 이게 뭘 따지기 전에 정말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고 뜻이 있고, 나는 여기 보험 영업에 어떤 데 적성이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외에 설득을 당했다거나, 또는 선배들이 보여주는 급여 명세서에 반해서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험 영업 쪽으로 진로를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보험 영업에 가시면 안 됩니다. 호락호락하지 않고, 어떤 영업보다 보험 영업은 살아남기 힘든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아무튼 취업 준비하는 방법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,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직무를 설정하는 겁니다. 직무. 대학 가기 전에 전공을 설정하죠. 그리고 군대 임관하면서 병과를 선정하잖아요. 이제는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밥 벌어 먹어야 할 직무를 설정해야 돼요. 그래서 직무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, 지금 설정했다고 해서 직무가 또 영원히 가진 않아요. 그런데 웬만하면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지금 첫 단추를 좀 잘 끼는 게 중요한데, 보통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직무가 영업 관리, 전략 기획, 마케팅, HR, 요 정도 직군에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취업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영업으로 지원을 했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기획이나 인사 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,
그쪽으로 가기에는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게 좀 낮다 생각을 해서 영업으로 지원을 했는데, 제 주변에 보면 소신껏 지원한 친구들이 있어요. 저보다 스펙이 더 안 좋고 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인사라든지 뭐 아니면 전략기획이라든지 영업 관리나 영업 지원 쪽으로 취업을 해서 그쪽으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저도 사실 그때 내가 영업이 아니라 좀 소신껏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원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상반기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직무를 빨리 좀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. 메인 직무 하나, 그 다음에 두 번째, 요 직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두 번째 직무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두 가지. 그래서 내가 뭐 스텝으로 갈 것이냐, 아니면 영업으로 갈 것이냐, 영업 관리로 갈 것이냐, 요거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는 항상 직무와 연결돼서 내 장점을 어필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설정하는 게 좋고, 직무에 대해서 어떤 직무가 사실 뭔지 잘 모르잖아요.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각 직무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동영상 참고하시고 나중에 직무 동영상이 올라오면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직무를 설정을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.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스펙이 없어요. 그쵸? 당장 이제 뭐 지원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대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없는 영어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없는 자격증을 어디 가서 따올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데, 보통 군인들이 자소서를 쓰면 되게 순진하게 써요. 나는 부대에서 내가 뭘 했고, 훈련 엄청 잘해서 나 때문에 훈련 성공했고, 병역 관리 잘해서 내가 뭐 병역 살렸고, 표창장 뭐 받았고, 나 군대 생활 엄청 잘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렇게 자소서를 써서 뭐 운이 좋아서 서류 통과가 돼서 이 면접에 가면 질문 뭐 한두 개면 그냥 어버버 하다가 끝납니다. 어떤 질문이냐면, 아니 이렇게 군생활 잘했는데 왜 전역해요? 아니 이렇게 군생활을 훌륭하고 했으면 군인으로 가야지 왜 전역을 해서 사기업으로 오려고 하나요?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뭐 할 말이 없어요. 내가 봐도 그렇거든. 군인이 너무 잘 맞아. 근데 전역을 했어. 그래갖고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군대에서 너무 잘했다는 얘기밖에 없어. 그럼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실수를 왜 하냐면, 자기가 쓴 자소서를 자기가 안 봐. 한번 읽어보질 않아요. 제일 좋은 자소서는 뭐냐면, 내가 쓴 자소서 안에서 질문을 계속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질문거리가 있는 자소서를 써서 내가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준비해서 답을 하는 게 최고의 자소서입니다. 내가 쓴 거에서, 내가 낸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고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. 내가 쓴 자소서를 보고 감탄하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. 그럼 절대 안 됩니다. 자소서를 써놓고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, 내가 채용 담당자라면 이걸 보고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? 이거를 보고 어떤 의혹이 생길까? 어떤 의심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쭉 정리를 하면 면접장에 가서 예상 답변이 좀 내가 준비했던 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내가 쓴 자소서를 한번 봐라. 보고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, 내가 채용 담당자라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의심이 생길 것인지 질문 리스트를 쭉 써서 거기엔 답변을 한번 쫙 해봐라. 우리 군대에서 워게임 하잖아요. 워게임. 내가 공격이고 내가 방어면 상대편이 이렇게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다. 상대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. 이런 워게임 하잖아요. 자소서를 쭉 써고 워게임을 한번 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,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, 이렇게 그걸 쓰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내 자소서 안에 있는 질문을 받는다면 좀 지혜롭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취업은 소개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보기에 멋있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봤을 때 매력적인 사람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야. 어쩔 수 없어. 포장해야 돼.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확률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. 확률 싸움을 왜 해야 되냐? 확률 싸움이 뭐냐?
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지원을 하는 거죠. 일단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들이나 뭐 채용 담당자들이 내 자소서를 볼 텐데, 그분들의 개인적인 컨디션 상태 또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가치관 또는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은 글이지만 어디에는 붙고 어디에는 떨어지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야 되잖아. 그러려면 확률을 높여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곳에 지원을 해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. 뭐 누구는 10번 만에 됐다, 누구는 20번 지원해야 됐다, 누구는 50번 만에 됐다, 이런 말 얘기를 듣는데,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어쨌든 100번에 됐든 200번에 됐든 한 번에 됐든 한 번 되는 건 똑같아.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직무, 내가 목표하는 회사 규모, 그 정도 회사에 가겠다라고 목표를 했으면 그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. 하다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대방 입장에서 잘 포장하고 확률을 높여라. 확률 싸움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, 세 번째는 컨셉을 잡으라는 거예요. 컨셉을. 자소서 항목이 보통 보면 성장 과정, 자신의 강약점 또는 뭐 장단점, 힘든 걸 극복한 사례, 실패한 사례, 지원 동기,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여기서 회사는 진짜로 성장 과정을 묻거나 네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는지 네 인생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. 네가 겪은 일들로 네가 어떤 역량을 쌓았느냐, 네가 쌓은 역량이 과연 우리 회사의 직무에 잘 맞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럼 뭘 적어야 되냐? 여러분의 경험,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, 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치관, 그 가치관으로 생긴 능력을 쓰고 그것들이 내가 니네 회사에 간다면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. 보통의 군인들은 정말 순진하게 그냥 쭉 자기 성장 과정을 써요.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엄하셔서 나는 엄하게 컸습니다.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썼습니다. 이렇게 쑥 써요. 그럼 그냥 바로 탈락해. 읽지를 않죠. 그냥 볼 게 없거든. 잘했구나, 잘 살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것들을 쓸 때 내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,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, 그걸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배양했다. 이 능력이 내가 지원한 직무 또는 내가 지원한 너희 회사에 맞을 거다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럼 그런 경험들로 어떤 교훈을 얻었다, 어떤 능력치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걸 써야 되는데, 여기서 어떤 교훈, 어떤 능력치는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아까 취업은 소개팅이다 또는 뭐 컨셉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주변에 보면 인기 많은 친구들이 꼭 한 명 있죠. 어떤 여자들이고 간에 다 좋아해. 얘를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내 친구들이 있죠. 한 명씩, 한두 명씩. 그 친구들처럼 대부분의 회사들이 좋아할 만한 능력치, 그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떤 능력치, 어떤 컨셉 있는 친구들을 좋아하느냐, 주로 이런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. 문제 해결 능력, 성과주의, 전략적 사고, 또 커뮤니케이션, 기획력, 협업 능력, 목표의식, 이렇게 7가지들, 요런 컨셉으로 요런 능력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회사에서 뭐 이거 말고 또 딴 게 뭐가 있겠어. 무슨 직무를 하든 목표의식 있어야 되고, 전략적 사고 있어야 되고, 문제 해결 능력 있어야 되고, 또 이제 유관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있어야 되고,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획력 있어야 되고, 있어야죠. 근데 이것들이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군대에서 또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 대학 다니면서 다 경험을 했던 것들이에요. 근데 막연히 쓰려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지. 자, 예를 들어서 목표의식과 성과주의를 컨셉을 잡았다 쳐. 내가 이 2가지 컨셉으로 자소서를 쓸 거야. 그러면 어떤 걸 쓰냐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교가 지방대로 갔다 쳐. 그러면 나는 지방대에 간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장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. 작년도 뭐 ROTC 경쟁률을 보니까 뭐 10대 1쯤 되더라.
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싹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딸이랑 술 먹고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, ROTC가 되기 위한 스펙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 가산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, 이렇게 또 했고, 체력이 부족해서 날마다 체력 단련해서 장교가 됐다.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목표의식을 갖고 노력하다 보니 목표를 달성하고 보니 되게 이렇게 하여튼 보람됐었다. 그 뒤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습관이 생겼다. 너희 회사에 가서 내가 뭐 영업 지원 업무를 한다면 그렇게 영업 지원의 최일선에서 뭐 현장에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해서 기획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성과를 달성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럼 목표의식이 나왔고 성과주의가 나왔고, 그러면서 내가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표현이 되죠. 그리고 뭐 성장 과정, 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도 목표의식, 성과주의 뭐 이런 걸 컨셉을 잡고 쭉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성격의 장점은 그냥 쓰면 되는데 단점 쓸 때가 제일 애로하죠. 내 치부를 내가 드러내는 거잖아. 근데 단점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. 말이 안 되잖아. 단점이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. 단점을 쓰되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줄여 나가고 있다. 그래서 와서도 난 잘할 수 있다. 업무에 전혀 제한이 없다 라고 쓰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소서밖에 없으니까 자소서를 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. 또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, 바로 이어서 직무 설정,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잘 설정할 수 있는 방법, 또 회사에 오니까 이런 직무들은 이런 일을 하더라,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